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단과 날씨 파트입니다.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기단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기가 존재하는 그 지역의 성질을 가지는 공기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단들은 어떠한 성질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굉장히 더운 지방, 적도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위도는요, 공기의 온도가 어떻겠어? 굉장히 뜨거워. 고온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고위도가 있을 거야. 북극과 남극이 위치하는 지역인 고위도에서는요,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춥다, 한랭할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대륙 위에 존재하는 공기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륙 위에 존재하는 공기들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다 위에 존재하는, 해양 위에 존재하는 공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분을 공급받을 것이다, 다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기단들이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단으로는 시베리아 기단이 존재해요. 시베리아 기단. 자,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고위도죠. 북쪽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에 위치하는 공기들이겠죠? 그쵸?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바다가 없어. 대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의 성질은 한랭하면서 다습하겠죠? 그래서 한랭다습한 기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는 북태평양 기단이 존재해요. 자, 북태평양은 우선은 태평양이 어디 있어? 적도 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북태평양은 뭐냐면요,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태평양이야. 그러면 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저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위도야. 그리고 태평양, 얘가 대륙이겠어? 바다지? 그치? 바다야. 그럼 저위도면서 바다면은 굉장히 뜨거운 공기이면서 습도를 많이 먹으면 다습한 공기겠네요. 그쵸? 자, 세 번째로 영향을 주는 기단에는 누가 있냐면은 양쯔강 기단이 있어요. 자, 양쯔강 기단은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와, 쌤 강이래요. 그러면 수분 많겠네요. 지역명이야. 지역명이야. 그냥 양쯔강 주변에 있는 그런 공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강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아니고. 그래서 양쯔강은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저위도는 맞지만 무슨 북태평양처럼 적도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진 않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륙에 조금 더 가까운 기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기 때문에 따뜻하다, 온난하면서 건조한 기후를 가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은 네 번째 오호츠크해가 있습니다. 오호츠크해. 자, 오호츠크해는 일본 북해도 위쪽에, 홋카이도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위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 바다 해자 쓰고 있죠?
바다에 존재하는 공기야.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습도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습기를. 그래서 한랭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오호츠크해가 바로 장마를 형성하는 주된 기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계절 따라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랭다습한 기후를 가질 때가 언제예요? 겨울이죠. 겨울. 대한민국 기준으로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질 때는 여름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온난 건조할 때는 지금 시기인 봄과 가을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랭다습한 기후를 가질 때는 초여름이에요. 자, 기후가 초여름에 춥지 않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었고 굉장히 아주 그냥 알록달록하지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 해요. 전선. 자, 전선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러한 기단들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개념이 아니더라도 성질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의 충돌을 우리는 통틀어서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전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전선면부터 이야기를 한번 할 거야. 봐봐. 전선면은요,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의 충돌이라 그랬지? 쉽게 얘기해서 찬 공기랑 성질이 다른 어떤 공기겠어? 뜨거운 공기가 쾅 하고 부딪힐 거야. 근데 어디서? 바로 공중에서 부딪힐 거야. 그럼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기서 공기가 만났네요. 이 면적을 우린 통틀어서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결국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기에 충돌을 했던 그 충돌한 충돌면을 우리는 통틀어서 전선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 그러면은 전선면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전선은,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띄워놓고 얘들아 전선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면적을 다 색칠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표현하기 되게 알아보기 힘들겠죠. 이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지표면과 딱 이 지점에서 전선면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전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해. 종류.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전선은 바로 한랭전선이 존재하고요. 한랭전선. 자, 특징들은 차근차근 이따 또 공부할 거니까 우선은 모양만 기억합시다. 자, 한랭전선은요,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요. 두 번째, 온난전선이 존재해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랭, 차가운 친구가 파란색이래. 그럼 따뜻한 친구는 무슨 색이겠어? 빨간색이겠지. 그래서 좀 더 둥글둥글하게 반원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공부할 친구는 바로 폐색전선이야. 자, 폐색전선의 특징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랭전선이 이동하려고 하는 위치와
온난전선이 이동하려고 하는 곳이 정확히 일치하는 이러한 모양을 그려요. 헷갈리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정체전선이야. 얘들아,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통정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정체, 교통정체. 그러면 전선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어? 서로의 이동 방향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한랭전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더 강하고요. 따뜻한 온난전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은 1번과 2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특징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전선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친구는 한랭전선이고요. 자, 한랭전선은요, 차가운 공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얘가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그 위에서 이동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온도가 낮아, 입자운동, 두뇌, 부피, 감소해, 밀도는 커. 따뜻한 공기, 입자운동, 활발해, 부피, 커져, 밀도, 작아져, 떠올라. 됐죠? 논리적인 사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이 친구는 속도가 좀 더 느려요. 그래서 얘가 파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공기가 이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서로 다른 공기, 즉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충돌면, 전선면이 어디야? 바로 여기인 거야. 그러면 한랭전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한랭전선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구름이에요. 여러분, 구름은 어디에 형성되냐면은 바로 전선면에 형성이 되는데요. 전선면에 형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전선이 완전히 이렇게 탁 누워있어 살짝 이렇게 솟아있어. 솟아있지. 그러면 구름도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으로 형성되겠네? 구름이 높게 솟아있다. 무슨 구름? 바로 저군이 형성될 거예요. 여러분, 저군에서는 어떤 비가 내려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오케이? 두 번째. 결국 지금 이 친구의 전체적인 이동 속도는,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동하겠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결국에 지나가고 나면은 차가운 공기 만나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통과 후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됐죠? 두 번째로는 온난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전선도요,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위에 뜨거운 공기가 턱 하고 올라와 있는 거야. 어부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서로 다른 공기, 즉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는 그 충돌면 전선면이 이렇게 누워 있겠죠. 구름은 어디에 형성된다고? 전선면에. 그리고 이 친구 전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구름은 어디에 형성된다고요? 전선면에 형성된다고요. 전선면에 형성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전선면이 한랭전선처럼 완전히 약간 세워져 있어요? 살짝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그럼 구름도 이렇게 누워 있는 구름. 무슨 구름? 층운. 그치? 그 다음, 그럼 비는 무슨 비가 내리겠어? 지속적인 비가 내릴 거예요.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것이다.
자, 이 친구도 결국에 바람의 이동 속도는 둘 다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온난전선 반원이 통과하고 나면 뜨거운 공기만 남겠네. 그래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잘 얘기 안 했던 내용인데 요거까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요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온대저기압 파트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보세요. 강수구역이야. 강수구역. 자, 한랭전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구름은 여기에 이렇게 형성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으면은 구름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비가 올 거야. 비가 어디에 오고 있어요? 전선의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뒤쪽이죠. 그래서 강수구역,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강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온난전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온난전선은 구름이 이렇게 형성될 거야. 자, 복잡하니까 얘도 따라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비는 여기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얘는 비 어디서 오는 거야? 전선의 앞쪽. 그쵸? 전선 앞쪽에서 비가 온다. 강수. 이해하셨죠? 저거 하나 기억을 해두심과 동시에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전 다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고기압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고기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강기류를 형성하는 친구죠. 하강기류를 형성하는 친구고 구름은 소멸되는 친구였어.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닥에 쾅 부딪혀. 그럼 공기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겠지. 그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이냐? 바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나가요. 불어 나간다. 이게 고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압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기압에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상승기류가 형성됩니다. 자, 상승기류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됐어? 새롭게 생성됐어. 그쵸? 그럼 이 친구는 공기가 모여서 위로 올라가야 돼. 아, 공기가 모이네. 어떻게 모여야 하는 거냐? 얘랑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우선 넣어 두셔야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온대저기압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온대저기압은요,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저 한랭전선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칠판에 써 있는 온난전선이 충돌하여 혹은 맞닿아서 형성된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기억하셔야 될 특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첫 번째, 지금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친구는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저기압으로 형성됩니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편서풍. 그렇기 때문에 이 온대저기압의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넣어 두신 다음에 온대저기압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온대저기압은요, 오른쪽에 온난전선이 그리고 왼쪽에 한랭전선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림 하나만 그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 그려, 너네들도. 자, 왼쪽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따뜻한 바람이 그 위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면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엎혀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전선면 가보자면 얘는 세워져 있고 얘는 누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를 A 파트, B 파트, C 파트라고 했을 때 A는 온난전선이기 때문에 우선 층운이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B는 무슨 비가 내려? 지속적인 비가 내리겠지. 그리고 A 지역, 내가 딱 발 디디고 서 있어. 내 바로 머리 위에 어떤 공기가 있나요? 찬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예요? 차가운 공기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 B는 잠깐 넘겨두고 C 부분 한번 가볼게요. C 부분은 지금 한랭전선이기 때문에 저군이 형성되었을 거고 B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그 다음 제가 지금 C를 전선의 앞으로 했어요? 뒤로 했어요? 뒤로 했죠. 뒤쪽에는 무슨 공기밖에 없어? 차가운 공기밖에 없네. 그치? 근데 가운데에 있는 B 부분 한번 봅시다. B 부분은 지금 어때? 전선면이 없기 때문에 구름도 없어. 날씨가 맑아요. 온도는 차가운 바람이 아예 없네. 따뜻한 공기밖에 없잖아. 더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거. 그 다음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 친구가 우선 저기압이잖아, 얘들아. 그치? 저기압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 따라서 해주세요. 세 가지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ABC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남쪽이면서 동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풍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는 남동풍이 불 거예요. 남동풍. B는 여기서 불어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남쪽이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서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서풍. 그 다음 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C의 바람이에요. 그러면은 서쪽은 서쪽인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 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남았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A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B 부분으로 바뀔 것이고 더 나중 가면은 C 부분으로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속적인 비가 오다가 날씨가 맑아졌고 그 다음에는 소나기성 비가 올 거야. 온도는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질 거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 불고 북서풍으로 바뀌겠죠. 됐어? 좋아요. 이게 온대저기압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일기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일기도는 다시 1번으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일기도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장 첫 시작하면서 배웠던 이 기단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이 기단이 사실은 고기압이야. 고기압. 그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겨울철에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겨울에는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았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저 시베리아가 고기압이라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다 그림 그려줄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때 시베리아 기단이 여기쯤 있잖아? 근데 겨울이 되면은 얘가 크기를 이렇게 크게 증가시켜. 여기까지 왔네? 근데 여기가 무슨 기압이라고?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그럼 어때요? 겨울철에는 서쪽의 기압이 높게 형성되고 동쪽의 기압이 낮게 형성되는 서고동저형 기압고를 형성합니다. 오케이? 다음, 여름으로 가볼까요? 자, 여름은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았었냐면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북태평양 기단의 힘은요, 여기 있는 친구야.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얘가 힘을 이렇게 크게 증가시켜.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네? 여름에는 그러면 남쪽의 기압이 높게 형성되고 북쪽의 기압이 낮게 형성되는 남고북저형 기압고를 보이겠죠.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로 봄과 가을은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그 양쯔강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압의 크기가 너무 작아. 즉 기단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빨빨빨대고 되게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기압골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나마 꿀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겨울과 그 다음 여름은 저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저라든지 고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고라고 하는 글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봄이나 가을을 이야기할 때는요. 저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저라든지 고기압을 나타내는 글자 고라고 하는 글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하나라도 많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일기도 파트는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시게 되시는 그 무슨 등고선 같은 선 되어 있는 그거 있죠? 그걸 그냥 딱 박아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겨울의 서고동저, 여름의 남고북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라도 어려우면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위치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여기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희 3학년 1학기 2단원까지 모든 강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